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죠. 생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 20강으로 종강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설비 보전 기사 실기 대비 강의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충 설명드리고 나머지 실린더 2개 시퀀스 회로도 작동하는 거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시간 복동 실린더의 양솔 제어 그리고 리밋 스위치를 활용해서까지 시퀀스 회로도를 짜봤죠. 여기서 저희는 지금 한글로 시퀀스 회로도를 짰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보시고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K1, K2, K3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고 케이블 결선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시퀀스 회로도 첫 번째 스텝이 있죠.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여기가 제어부고요. 뒤쪽에 솔레노이드 코일이 붙은 출력부가 두 개가 있죠.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마다 K1, 2를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릴레이에다가 K1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K1. 자, 그러면 전진 이름을 K1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 전부 다 K1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K1 K1 조금 확대해드릴게요. 출력부에도 마찬가지로 K1 됐죠? 이제 전진이라는 이름 가진 애들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을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릴레이에 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릴레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후진 말고 K2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 전부 다 K2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자,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시퀀스 회로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케이블 결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간에는 따로 케이블 결선하는 시간을 안 가지도록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 쉽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린더 2개 제어 한번 해볼게요. 양솔 가지고 방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실린더 2개, 편솔 2개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제어를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배치도는 제가 가지고 왔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시퀀스 회로도가 조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합 회로도를 위쪽에다가 배치하고 아래쪽에다가 시퀀스 회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MT 기준으로 실린더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2개 자동 배치, 3개 자동 배치가 있어요. 2개 자동 배치 먼저 눌러주고 OK로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실린더 더블 클릭하고 2개 자동 배치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실린더에 부착된 리밋 스위치가 리밋 스위치 1, LS2 이런 식으로 있죠. 오른쪽에도 LS1, 2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LS3, LS4 이런 식으로 이름도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LS1, 2, 3, 4가 중복된 것이 없이 배치가 됐죠. 그리고 편솔 밸브 2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Y 두 개가 Y 중복됩니다. 하나를 Y1, 오른쪽에 있는 거를 Y2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됐죠? 공합 호스도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공유합 기능사를 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생기초 강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합 회로도 배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퀀스 회로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어떤 순서로 제어되는지는 제가 지금 자, 중간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지금 방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실린더가 어떤 순서로 전후진 하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파일 설명 편집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왼쪽 실린더가 실린더 A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오른쪽엔 실린더 B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PB1을 누르면은 실린더 A 전진, 실린더 B 전진, B 전진 완료하면 실린더 B 후진, 그 다음에 실린더 A 후진해서 원 사이클 공정 종료를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체크 눌러서 확인을 하고, 자, 혹시나 제가 또 실수해서 파일 끌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저장을 해줄게요.
자, 완전 기초 강의입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생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시퀀스 회로도를 처음부터 짜보겠습니다. 자, PB1을 눌러야 여기 있는 실린더 AB가 전후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푸시 버튼을 가지고 올게요. 지금 제가 VAM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충분히 종이와 펜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PB1을 가지고 왔습니다. PB1 이름 지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PB1을 눌렀을 때 실린더 A가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의미 그대로 가져갑니다. 릴레이를 가져와서 PB1을 눌렀을 때 K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한국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K 대신에 A 전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게 더 보기 쉽죠? 자, PB1을 눌렀을 때 A 전진, 그리고 A 접점을 가져와서 얘 이름도 A 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 전진 다음에 B 전진이죠? 그러면은 PB1을 누르고 A 전진 하고요. A 전진하고 다음이 B 전진이 돼야겠죠.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이름도 바꿔야겠죠? B 전진. 됐죠? 예쁘게 배치를 해주고. 자, B 전진 신호를 받으면은 그 신호를 가지고 B 후진을 해야 됩니다. B 전진 신호를 가지고 B 후진을 해야 돼요. 똑같이 릴레이를 가져와서 뭐 복사 붙여 넣기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B 후진. 됐죠? 자, B 후진이 완료됐으면 B 후진 신호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네. B 후진 신호를 가지고 마지막 동작 A 후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A 후진을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어부하고 출력부하고 따로. 그러니까 릴레이와 솔레노이드 밸브 따로따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그린 거는 제어부입니다. 제어부. 지금은 릴레이죠. 릴레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뒤에 출력부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위쪽에 보시면 편솔이기 때문에 Y1의 전류가 인가되면은 솔레노이드 박스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실린더는 전진하게 됩니다. 후진할 때는 Y1의 전류를 끊어주기만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박스가 왼쪽으로 이동되게 되어서 실린더는 후진하게 됩니다. 이 편 솔레노이드 밸브의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A 전진 신호를 받으면은 자,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는 출력부입니다. 출력부. 조금 축소해서. 자, A 전진 신호를 받으면은 Y1의 전류가 인가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릴레이가 아니라 솔레노이드에다가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솔레노이드 이름을 Y1. 됐죠? 자, 마찬가지로 실린더 B 전진 신호를 받으면은 Y2의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이 들고 와서 얘를 Y2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린더 A가 후진을 할 거면 Y1 신호를 끊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신호로 끊어줘야 될까요? 실린더 A 전진 신호를 받으면 Y1이 작동하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B 접점으로 실린더 A 후진 신호를 주면은 끊기겠죠. 그래서 B 접점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름을 실린더 A 후진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실린더 B 후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선도 한번 연결해 줄게요. 지금 수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완성된 회로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해석하는 연습 계속해서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해석합니다. PB1을 누르면은 이쪽에 붙게 되면서 전류가 쭉 흘러서 실린더 A 전진 릴레이에 인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을 가진 A 전진 신호는 A 접점은 붙게 되고 뒤쪽에 출력부도 A 접점은 붙게 되고 잘 되네요. 전류가 또 쭉 흘러서 여기 잠깐 스탑하고 뒤쪽에 또 쭉 흘러서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쭉 흐릅니다. 자, 실린더 A 후진 B 접점은 그대로 통과하죠. 쭉 가서 Y1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위쪽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인가되게 되어서 실린더는 전진을 할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제어부로 가서 쭉 흐릅니다. 전기가. 전류가 흘러서 이번에는 실린더 B 전진 릴레이에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실린더 B 전진 이름을 가진 애들이 다 반응을 하게 되겠죠. 여기 제어부에 B 전진 A 접점도 붙게 되면서 쭉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탑하고 뒤쪽에 출력부 한번 볼게요. 여기도 B 전진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쭉 흘러가고 B 접점은 통과하고 됐죠. 그래서 Y2 솔레노이드 밸브에 인가되게 됩니다.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 B도 전진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다시 제어부로 돌아와서 쭉 전류가 흘러서 이번에는 실린더 B 후진 릴레이에 인가되게 되어서 B 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어부에 여기 있죠. B 후진 붙게 되면서 쭉 인가가 되고 자, 또 잠깐 스탑하고 출력부 한번 볼게요. 자, B 후진 이름을 가진 애들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B 후진이 B 접점이었다가 전류가 인가가 되면은 B 접점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된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Y2로 가는 신호가 전류가 끊기게 되면서 스프링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복귀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실린더 B가 결국은 후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제어부 다시 갑니다. 쭉 전류가 흘러서 마지막 신호 실린더 A 후진 신호에 인가가 되어서 똑같이 출력부로 가보니 실린더 A 후진 B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끊기면서 Y1도 끊기고 실린더 A 솔밸브는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를 하게 되어서 결국은 실린더 A도 후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석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방금 해본 대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동작이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저장을 하고 우측 상단에 플레이 버튼 누르고 PB1 눌러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동작이 잘 되나요? 꾹 눌러볼까요? 꾹. 자, 여기 빨간 색깔 자세히 보세요. 빨간색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매우 빠르지만 이 빨간색이 좀 순차적으로 흐르는 거 보이나요? 네. 저희가 시퀀스 회로도를 짠 대로 순차적으로 흐르지만 지금 PB1을 누르자마자 바로 마지막 신호인 PB1을 누르자마자 마지막 신호인 A 후진 신호에 인가가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빠뜨린,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해야 할 오류가 생긴 거죠. 그 오류가 뭘까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PB1을 눌렀을 때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고 전진 완료되면은 B 전진하고 B 전진 완료가 되면은 B 후진하고 B 후진 완료가 되면은 마지막인 A 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PB1을 누르자마자 실린더 A 전진 신호 인가되고 B 전진, B 후진, A 후진 거의 동시에 인가가 되네? 아, 내가 완료되는 신호를 안 넣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완료되는 신호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완료되는 신호는 앞에 수업 시간에 배웠죠. 실린더 앞쪽에 부착된 리밋 스위치를 활용해서 완료 신호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드리고 위쪽에 그래픽을 띄워드릴게요. 자, PB1을 눌렀을 때 실린더 A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실린더가 잘 전진한다고요. 그쵸? 근데 얘가 붙었을 때 바로 B 전진 신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리밋 스위치를 활용해서. 그래서 실린더 A 전진 신호 엔드 회로 그리고 완료 신호 두 개가 만족을 한 다음에 실린더 B 전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제가 리밋 스위치 2번을 넣어줄게요. 여기 있는 선을 지우고 리밋 스위치 NO 접점으로
이름을 리밋 스위치 2번 됐죠. 자, 그러면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고 쭉쭉쭉 하고 있겠죠. 실린더 A가 쭉 전진하면서 완료가 되었을 때 리밋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됩니다. 실린더 헤드가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전진 신호 붙고 그리고 AND LS2 붙고 그제서야 둘 다 만족했을 때 실린더 B가 전진을 하라라는 신호가 완성이 됐죠. 네,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또 다음 스텝 볼게요. 이번에는 비전진 신호가 인가되면은 여기 출력부도 비전진 실린더 B가 전진을 쭉쭉쭉쭉 하겠죠. 하는데 얘만 붙어서 비후진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이 사이에 뭔가 요소가 하나가 있어야 AND 회로를 구성해서 실린더 B 후진을 하겠죠. 얘도 똑같이 중간에 지우고 LS 이번에는 4 해주겠습니다. LS4 연결해 줄게요. 됐죠? 선생님 어떻게 LS2, LS4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지 후진을 하는지 전진했을 때 어떤 리밋 스위치를 누르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실린더 B가 전진을 할 건데 실린더 B가 전진을 할 거면 쭉 전진해서 지금 그래픽 보이죠? 쭉 전진해서 LS4를 누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LS4를 여기 배치해 뒀습니다. 됐죠? 전진 신호를 받고 LS4도 누르고 그 다음에 비후진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는 설명 길게 안 드려도 되겠죠? 똑같이 비후진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A 후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이번에는 뭐가 있어야겠죠? 비후진을 하면은 후진을 쭉쭉쭉 하면은 이번에는 리밋 스위치 3번을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LS3를 가져옵니다. 자, 지금 LS3를 칠 건데 한번 보세요. LS3으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생 기초 강의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선 연결해놓고 제가 분명히 A 접점을 가지고 왔는데 LS3으로 이름을 바꾼 순간 이렇게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A 접점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B 접점이 됐네요. 그리고 이상한 화살표가 생겼네요. 자, 이 화살표의 의미는 진짜 B 접점이 아니라 실린더에 의해서 초기 상태에 눌러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어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B접점을 쓴 거고 화살표를 표기해줌에 있어서 얘는 진짜 B접점이 아니라 사실은 A접점이다. 근데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B접점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왼쪽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케이블 결선을 하실 때는 B접점이네? 그러면 NC 포트에다가 연결해야지가 아니라 가짜 B접점이구나. 결국은 내가 NO에다 연결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위쪽에 실린더를 보면은 LS3는 여기 지금 초기 상태가 눌러져 있죠. 실린더 헤드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NO입니다. NOA 접점. 눌러진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NC로 그러니까 B접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LS1도 마찬가지겠죠. 네. 나중에 LS1 쓸 때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까 저희가 오류를 범했던 행동을 수정을 했습니다. 됐죠? 저장을 하고 이번에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B1을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정상 작동 안 되죠? 이번엔 꾹 눌러볼게요. 꾹. 이상하죠, 지금. 떼고. 한 번 더 꾹. 네, 이상하죠. 요동을 치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얘가 실린더 B가 왜 저런지는 일단 모르겠어. 네. 근데 지금 먼저 수정해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꾹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는 게 보이죠. 네. 꾹 눌렀을 때. 자,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꾹 누르지 않았음에도 한 번만 눌렀음에도 꾹 누른 것처럼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오류를 고쳐줘야 됩니다. 모든 시퀀스마다 내가 한 번만 눌러도 동작할 수 있도록 자기 유지 회로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오류를 수정해 볼게요. 자,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있는 A 전진 릴레이의 이름을 가진 A 접점을 활용해서 요렇게, B 전진 이름을 가진 A 접점을 활용해서 요렇게, B 후진 이름을 가진 A 접점을 활용해서 요렇게, A 후진 이름을 가진 A 접점을 활용해서 요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됐죠? 근데 얘는 마지막 신호이기 때문에, 제어부에서 마지막 신호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들어 주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3개 한번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해 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요렇게 됐죠? B 전진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중간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겠죠. 됐죠? 자, B 후진 얘도 같은 이름을 가진 A 접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서 바로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저희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한 가지만. 지금 자기 유지를 만들어 줬다는 거는 결국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되면은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만 동작하고 이 자기 유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PB2를 이용해서 그 자기 유지 회로를 끊어주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신호를 활용해서 실린더 A가 후진함과 동시에 앞에 있는 모든 자기 유지가 끊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까지 수정을 해줄게요. 실린더 A 후진이 마지막 신호죠. 얘 신호를 가지고 이 앞쪽에다가 여기다가 B접점으로 부착을 해주면은 마지막 신호를 받음과 동시에 앞에 있는 자기유지 회로가 끊어지겠죠. 됐죠? 더 나아가서 여기 자기유지 회로만 끊어줄 게 아니라 두 번째 자기유지 회로도 끊어주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자기유지 회로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뭘 넣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자기유지 회로가 끊어지면은 A 전진이라는 신호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A 전진 신호를 보니까 여기가 있네요. 얘 위치를 이쪽에다가 놓지 말고 이 리밋 스위치 2번이랑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위치를 바꿔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직렬이기 때문에 LS2가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상관없습니다. 네, 직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엔드 회로가 충족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를 바꾸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것도 수정해야죠. B접점을 가지고 A 후진 됐죠. 자, 지금 저희가 얘 수정하고 얘 수정했어요. 여기는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여기 뒤에도.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은 마지막 신호인 A 후진 신호를 가지고 후진함과 동시에 첫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를 끊어줄 겁니다. 끊어주면은 실린더 A 전진 신호도 끊기고요.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얘도 처음에 붙어 있겠죠. 붙어 있다가 끊어지고요. 얘가 끊어지면은 두 번째 스텝의 B 전진 릴레이도 끊어지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도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LS2와 A 전진 위치 바꿨고 LS4와 B 전진 위치 바꿨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바꿔도 되고 위치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근데 뭐 여기 지금 모양을 보아하니 바꾸는 게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겠죠.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PB1을 눌렀다 떼볼게요. 전진, 후진, 후진. 됐습니다. 됐죠? 한 번 더. 한 번 더 동작, 재동작도 잘 되고요. 전진, 후진, 후진. 전진, 후진, 후진. 네, 더 이상의 오류가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류. 제 방식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했을 때 수정해 나가야 하는 원칙. 그러니까 시행착오법으로 제가 지금 수정을 했죠. 첫 번째 수정한 게 리밋 스위치를 사용해서 완료 신호를 구성해 줬다는 겁니다. 완료 신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정한 게
한 번만 눌렀다 뗐을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됐죠?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했을 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자기 유지 회로를 끊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정한 게 첫 번째 자기 유지 회로는 마지막 신호로 끊어줬고요.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에 A 전진 신호가 끊어지면은 그 같은 이름을 가진 A 접점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 스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B 전진 신호가 끊어지면은 순차적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제어부 스텝은 자기유지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주는 그런 걸 구성해 줄 필요가 없겠죠. 됐죠? 정말 쉽죠? 이거 시퀀스 회로도만 확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진행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로도. 전류가 지금 빨간색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끊어질 때는 거의 동시에 끊어집니다. 마지막 신호를 받았을 때 끊어지죠. 동시에.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끊어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냥. 네. 자, 세 번째 오류는 이중 코일 에러입니다. 이중 코일 에러. 근데 지금 편솔이기 때문에 이중 코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이중 코일 에러라고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Y2가 있다고 해볼게요. 스프링 대신에 Y1에 전기가 인가되었을 때 전진을 하고 그리고 후진을 할 때 Y2에도 인가를 해줘야겠죠. 이때 Y1의 신호를 끊지 않고 Y2에다가 전류를 인가하면은 그게 이중 코일 에러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코일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거죠. 전진 신호와 후진 신호 동시에. 그러면 실린더는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그러한 에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편솔에서는 이중 코일 에러가 발생할 수 없는 게 Y1 코일 애초부터 물리적으로 코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가하면은 전진하고 얘를 끊어주면은 후진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중 코일 에러가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예제에는 세 번째 오류인 이중 코일 에러에 대해서 언급을 따로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린더 2개까지 제어를 해봤고요. 근데 2개도 제어했는데 실린더 3개는 더 어려울까요? 아니요, 귀찮기만 할 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작업들, 이렇게 스텝별로 저희가 했던 작업들, 자, 여기서 한 줄이 더 추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네, 한 줄이 더 추가가 되고요. 물론 실린더 3개에 대한 솔레노이드 밸브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뒤에도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3개짜리 예제는 해보지 않을 거고요. 뭐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하고 해보시면은 충분히 3개든 4개든 실린더 제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작업 해줘야겠죠. 여기 있는 이름들을 A 전진, B 전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케이블 꽂을 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저희가 해석할 때는 지금 이 시퀀스 회로도를 보는 게 편한데 케이블을 꽂을 때는 한글 대신에 K1 순서대로 여기도 K2, K3, K4까지 해주시면 끝인데 지금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실린더 A 전진 이름을 K1이라고 바꿨습니다. K1 실린더 전진 K1 또 A 전진 출력부에 있죠. K1 그리고 이제 없죠. 자, 여기 있네요. K1 자, B 전진을 K2 순서대로 1, 2, 3, 4 하시면 됩니다. K2 B 전진을 K2 자, 출력부에도 B 전진 K2로 바꿔줄 거고요. 얘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B 후진을 K3 B 후진 K3 점점 여러분들이 익숙한 모습이 나오죠. K3 B 후진을 K3 자, 마지막 A 후진을 K4 마지막 신호죠. K4 자, A 후진 K4 됐죠? 자, 저장을 한번 해주고 자, 뭐 시뮬레이션 돌려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전진, 후진 됐죠?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시뮬레이션을 못 쓰겠죠, 당연히. 이거는 집에서나 해보는 거고 집에서 종이와 펜으로 그릴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쓱 끊고 나서 K1, 끊고 나서 K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수정해보면 됩니다. 예. 제가 했던 게 굳이 시뮬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강의를 보시고 난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저걸 어떻게 해보나 하시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손으로 했어요. 예. 손으로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생각하면서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돼요. 되고 연습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조금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 뭐 자격증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이 만든 회사가 큐빅테크라는 업체거든요. 네, 저쪽 서울 쪽은 큐빅테크라는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퍼시엠이라는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학생이라면은 1개월 라이센스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시퀀스 회로도를 결선하시면 되고 수업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수업 마칠게요.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강의에서 필승 회로법이라는 말로 무조건 이것만 외우기만 하면은 어떠한 회로도에서 적용되는 그런 시퀀스 회로도 강의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명 야매로 배운 강의가 있죠. 물론 그거를 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그게 체화가 되고 나중에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선, 즉 시험장에 가셔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생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먼저 접하시면은 나중에 제대로 된 강의를 봤을 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저번에 그 필승 회로법 봤을 때는 이렇게 하던데 얘는 왜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회로도 해석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승 회로법을 뭐 외우시든 아니면은 그거를 좀 더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게 연구를 하셔서 뭐 체화를 하시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베스트 공부법이죠. 괜히 또 필승 회로법 배워갔다가 시험장에 갔을 때 안 돼봐요. 뭐 어쩌겠어요. 안 되면은. 중요한 거는 오류를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 부분에서 동작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회로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진또배기 배움인데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강의만 찾아보시는 거는 비추를 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유압 생 기초 강의, 공유압뿐만 아니라 설비 보전 기사까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업 총 20강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설비 보전 기사 실기 대비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